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꿈꾸는 여자 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매주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네. 김 PD님은 어디 가신 거죠? 김 PD님이 지금 회사 출장을 나갔어요. 해외.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 바쁘시군요.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재능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또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뭐 잘 되고 돌아오면 국위선양도 하고 좋은 일이니까 외화벌이? 네, 외화벌이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되면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갔다 돌아오면 또 소식을 듣도록 하죠. 네. 네. 그 저희가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신혜라 씨 가짜 뭐 학위 뭐 이런 논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혹시 이 소식은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교수님 페북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지? 그랬었는데 또 이제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최근에는 차인표 씨가 그 온라인상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 이제 댓글로 사정 이야기를 이제 해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연예인의 삶이 고달프다. 이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개인적인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왔더니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뭐 카이는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네, 좀 전에 들었어요. 혹시 해외 출장 다녀오셨나요? 그건 아닌데. 그러셨구나. 그 신하 씨가 다니는 학교가 히즈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 나오면서 아마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아이들 학비가 비싸니까 이제 약간 편법으로 뭐를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유학을 가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들과 똑같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게 편법인가요? 저는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립학교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다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거라서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내고 다녀야지 외국인이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유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엄마 아빠가 유학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면 편법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갔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애가 셋이 있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학비를 내는 게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가 싼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보다는 그 미국 법에 아니요,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편법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편법이죠.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자기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그럼 애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도 데려가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왜 편법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편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 오늘 배운 거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전에 그런 편법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가는 엄마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엄마들이 가서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니까 I-20라는 유학생 서류를 주는 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고 하긴 하지만 학원들도 I-20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그냥 I-20만 주는, 그리고 학비도 좀 저렴한 이런 데에 등록을 해놓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애들만 유학을 시키는 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데 이제 시네라 씨를 보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너도 너의 아이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I-20를 주는, 그리고 진짜 대학도 아니고 가짜 대학에 다니면서 I-20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면 그 각자의 삶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면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겠죠. 공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공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게 이제 연예인이니까. 네. 이미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보고 이제 남편 되시는 차인표 씨가 우리 애들은 다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욕먹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저는 이 히스 유니버시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상담 업계에 있고 특히 제 전공이 결혼과 가족 치료다 보니까 저와 관련되어서 제 전공 관련된 학교라서 그냥 알고 있었던 거라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해요. 그 창립하신 분이 우리나라 그 가정 상담 쪽, 가족 상담 쪽에서는 가장 큰 어른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홈이라고 예전에 한국에서 뭐 지금도 있습니다. 가정 사역을 하는 단체이고, 그 양은순 박사님은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원래 이 가정 사역을 많이 하셨었던. 그리고 이제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와 관련한 박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좋은 책들을 번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족 상담이나 가정 사역과 관련해서 책들을 보면 양은순 박사님이 번역한 책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거는 번역하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홈도 제가 개인적으로 홈을 아는 바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홈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가족 상담 전공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홈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 양은순 박사님이랑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학원이 우리 방배역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뭐 저는 이 학교에 가서 뭐 특강을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뭐 이 학교 뭐 이사장님이나 교수님들하고는 친분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이 학교가 처음에 상담 대학원을 만들 때 양은순 박사님이 초대 대학원 원장이 되셔가지고 세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가족 상담이나 가정 사역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학위가 없이 그냥 이렇게 홈이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학교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이게 잘 만난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라는 학교는 상담 대학원을 만들고 싶었고, 이 양은순 박사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학위를 주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아마 잘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착이 좀 된 다음에 양은순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좀 더 양질의 교육.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상담 대학원이 한 30학점 정도? 석사가? 박사도 한 30학점? 근데 이건 어느 학교나 다 그 정도예요. 근데 논문 학점을 빼면은 한 24학점, 8과목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최소 48학점.
공부를 해야 돼요. 보통 웬만한 학교들은 다 60학점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히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캘리포니아에다가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대학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학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곧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일단 조건이. 대학을 세워라 해서 대학을 세우면 대학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심사를 합니다. 계속 심사를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검증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그때 인증을 해줘요. 설립이 먼저고 네. 인가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네, 인가가 네. 돼야지 설립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립 인가가 따로 있고 인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래도 인가를 얻었다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설립 허가를 받은 거는 이제 뭐 웬만한 서류가 갖춰지면 누구나 다 설립 허가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건 네. 쉬운데 네. 인가를 인증을 받는 건 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히즈 유니버시티는 학교 처음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인증 절차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현재 이제 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인가 받게 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단계가 한 7단계 정도 있는데요. 네. 그 네. 인가의 단계가 네. 이제 최종 인가 직전이 예비 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이제 예비 인가 단계까지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됐다는 이야기군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2004년에 설립이 됐고 오. 지금 2018년인데 이게 2019년에 인가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단계를 15년. 다 거쳐 가려면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분이 미국에서 네.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이제 그 어려운 인가 과정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 굉장히 높이 평가할 그럼요. 만한 일이네요. 네, 네. 대단한 네. 성과네요. 그러니까 그죠? 양훈순 박사님 자체도 뭐 어설프게 엉터리로 박사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수 경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수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대학을 이렇게 인증을 해줄 때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네. 돼서요. 그래서 단계도 쉽지가 않고 절차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게 최종 인증이 된 학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싫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기존에 인가가 된 학교를 인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절차가 뭐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설립 이념, 설립 취지를 살리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그럼 이제 신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히즈 유니버시티가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짜 대학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가짜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굉장히 네. 정상적인 대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페이퍼 밀이라고 학위를 장사를 하는 돈만 내면 학위를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어떤 학교냐면 인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뭐 설립 허가조차도 받지 않은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학교 대학인. 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곳인가요? 문교부에서 인증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설립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학위만 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인증을 받은 뒤에 그다음에 학위를 막 남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곧 취소가 됩니다. 인증이.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 밀이라고 낙인이 딱 찍히고 나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신혜라 씨가 다니고 있는 히스 유니버시티는 만든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네. 거기에 있는 교수진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페이퍼 밀도 아니고 뭐 돈만 내면 그냥 학위를 주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 대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저는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또 놀랐던 게
한국은 상담 석사가 30학점이라는 거에 너무 네. 놀랐거든요. 뭐 상담뿐만 아니라 거의 어떤 석사든지 거의 네. 대부분 30학점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 67학점?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학교 신혜라 씨가 다니는 학교는 67학점. 아, 그건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네,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결혼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면허를 따면 네. 의료보험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치료만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의료보험에서. 네, 네. 근데 미국은 심리 상담도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에서 돈을 주는 게 임상심리사, 네. 상담심리사, 결혼가족 치료사 요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면허를 따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8학점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이걸 더 가르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가르치기 때문에 네. 보통은 60학점이 넘어요. 대부분 석사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네,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박사를 하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사도 대부분 60학점이 넘거든요. 박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석사, 박사가 석사 30학점, 박사 30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합쳐서 60학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담을 공부를 하려면 석사도 보통 60학점 이상이고 박사도 60학점 이상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좀 오래 다니게 되죠. 공부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네. 그 신혜라 씨가 뒤늦게 어려운 쉽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비자 문제도 얘기를 했고 혹시 또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공부해서 와서 가족 상담 연구소 차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교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되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구체적인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더러 가르치는 직업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가정상담 연구소를 차릴 생각도 계획도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일찍 결혼하고 아이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지금까지 본인이 젊은 시절 그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한 그래서 만학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다. 근데 신혜라 씨가 아직 박사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최종 인가가 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예비 인가 단계고 그러면 최종 인가가 난 상태에서 박사를 받으면 박사학위 자체도 이상한 게 아닌데 본인이 교수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쵸. 교수를 한다 그러면 뭐 못할 공부를 이유는 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고 스스로 별로 그런 계획도 없는데 너무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계획과는 무관하게 그냥 저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전문가가 이제 미국에서 되려면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4,000시간을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4,000시간이라는 것은 풀타임으로 이 일을 해도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수련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혼가족 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마스터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저는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런 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거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혜아 씨도 이제 공부가 끝나면 그렇게 수련을 받아야 전문가가 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연구소를 만든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죠. 공부도 많이 했지, 수련도 많이 받았지.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혼자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회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뒤늦게 이렇게 만학의 길을 선택하신 저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또 엄마의 입장으로서 응원해주고 싶고 박수를 보낼 일이 아닌가. 그럼요. 아니 그리고 공부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 차인표 씨의 댓글을 읽으면서 참 그 남편의 사랑,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느껴져서 참 따뜻했어요. 제가 요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싶은데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친구 신청해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남편으로서 제 아내 학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학교는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크고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진배 없이 이 학교에서 학업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대견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명성과 이름에 관계없이 아내가 이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그 어떤 좋은 학교도 국공립 학교가 아닌 이상 처음에는 교실 한 개, 건물 한 개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즈 유니버시티도 멀리 미국 땅에 한인이 세운 학교이니만큼 우리가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면 자랑스러운 학교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연예인으로서 그동안 저희 부부가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소통이 활발했었다면 이런 오해도 초기에 불식되고 서로 축복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분들이셨을 텐데 아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네. 참 신사답다. 참 오히려 이 글을 보면서 더 좀 응원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는. 그래요. 뭐 차인표 씨는 인성이 참 바른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겸손하게 얘기하시고. 네. 뭐 처음부터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보잘것없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뭐한 거는 단과대학이거든요. 네. 단과대학은 어떤 학교든지 대부분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는 종합대학교라서 여러 개의 단과대학들이 모여 있으니까 학교가 캠퍼스가 크고 건물도 많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단과대학은 뭐 단과인데 뭐 교실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도 작으면서 너무 이렇게 스케일 큰데 익숙한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저도 그 상담소 일을 하면서 대학원 대학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서 봤는데 건물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학교라고? 뭐 그랬었거든요. 정상이야. 네. 근데 저희도 보니까 저희가 그냥 모를 뿐이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들 중에는 그냥 건물의 한 층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전문적일수록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모를 뿐이라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말로 공부하니까 뭐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한국어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한국말로 상담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한국어와 영어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한국인 가정사역자 혹은 상담가를 키우는 게 학교의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미국에서 인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중에도요. 수업을 영어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상담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습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영어로 슈퍼비전을 받은 뒤에 그것을 다시 한국말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이러니하다.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고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물론 저는 한국말로 슈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슈퍼비전을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스페니쉬 많이 하니까 스페인어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슈퍼비전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페인어로 슈퍼비전을 받거든요. 네. 스페인어로 상담을 했는데 스페인어로 슈퍼비전을 받아야지. 그렇죠. 네, 그거를 영어로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한국말로 슈퍼비전을 받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렇겠네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 내담자를 두고 뭐 영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가 학교의 건물이 미국에 있다 뿐이지.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미국의 커리큘럼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질 높은 상담 교육을 이렇게 잘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학교 제도 때문에 학사 제도 때문에 어렵다. 미국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또 제도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까지 가셔서 학교를 설립하신 데에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학교를 세우신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또 미국에 있지만 영어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교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민 1세대들. 그렇죠. 네, 그런 원활하셔도 영어를 잘 하시고 영어로 밥을 먹고 살아도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그 속마음의 미세한 것들을 영어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미묘한 뉘앙스들을. 사실 뭐 무의식적인 이런 것도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영어 신경 쓰다 보면 감정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상담을 하긴 했지만 진짜 미안하죠. 우리 내담자들한테.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그 미묘한 것들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래서 상담을 하기는 했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그렇네요. 없잖아 있죠. 영어가 된다 할지라도 상담만큼은 모국어로 할 때만이 제대로 그 치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권장해요. 자기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담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한테 그걸 주의해라.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굳이 미국에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상담학교가 왜 필요할까? 네,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사고가 또 이렇게 또 한 번 확장되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어졌어요. 한번 견학이라도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거기 박사과정 들어가시면 신혜라 씨랑 동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되시겠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건 지금 박사과정 중이신 건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부 많이 하시니까 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뭐 입양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전문가를 저희가 또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또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이해, 가족 상담 또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전문성을 갖춘 이 나라에 또 꼭 필요한 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입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어렵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입양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게 또 이론적인 뒷받침과 훈련까지 겸비가 된다면 정말 많은 입양 가정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좋은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야의 논문을 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히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 자체가 무슨 명문이고 뭐 이렇지는 않죠. 아직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명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졸업생들이 얼만큼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공헌을 많이 하면 그 학교가 명문이 되는 거고 공헌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름 없는 학교가 되겠지만 이제 신생 대학이니까. 신혜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렇게 명문 대학의 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수입이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떤 명예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죠.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거죠.
저는 명문 대학이 되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 대학이 아니라 명예로운. 그렇죠. 네, 진짜 명문 대학. 네. 정말 명문 대학. 네, 뭐 그냥 학교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뻐기고 이런 거 말고. 신혜라 씨가 졸업한 학교도 하나의 또 이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는 또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이 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뭐 괜찮은 학교냐고 뭐 믿을 만한 하는 학교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디 그러겠네요.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 학교가 막 명문이거나 뭐 아주 유명하거나 뭐 이런 학교는 아니지만 이상한 학교는 아니다. 네, 무척이나 건전하고 좋은 학교로 여겨져요. 그렇게 막 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요.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막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아무나 다 다닐 수는 있습니다. 졸업은 쉽지 않죠. 항상 졸업이 어렵지 입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학교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받아오세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왜 방송에 또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글을 쓰긴 쓰는데 미국의 교육제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정확하게는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교의 위치는 예비인가 단계고 사실 예비인가 단계라는 얘기는 거의 인증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인데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학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적어도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100% 인정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